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용 특파원, 네, 먼저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대상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표를 만들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요, 한국은 미국의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은 한국의 그 절반인 25%를 부과하겠다고 표기했습니다. 또 일본에는 24%, 중국엔 34%, 유럽연합엔 20%, 인도엔 26%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 왼쪽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한다는 관세율이 표기됐는데 이것보다는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나라별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산자부 장관이 와서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또 특별히 한국차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대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the day America's destiny was reclaimed. 중요한 건 앞으로의 대응일 텐데 이번 발표가 최종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향후 협상이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한미일 협력 관련한 좌담회도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낸 모한다스는 한국과 일본 같은 선진기술 동맹국들은 향후 협상에서 카드를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응하려면 한일 두 나라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더구나 반도체, 바이오 등 각종 기술이 있다는 점도 미국이 쉽게 두 나라를 홀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인 만큼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해서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시장이 먼저 반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발표 전 뉴욕 증시는 마감했는데 일단 하락 출발은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소폭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향성이 분명해졌다는 점에 기대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란 여론조사 결과는 또 나왔습니다. 마르케르테 로스쿨이 1021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거란 답변이 58%로 과반이었고 반대로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습니다. 텃밭 민심도 바뀌는 양상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도 두 곳에서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모두 수상하긴 했지만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30%대의 차이로 낙승한 것과 비교하면요, 그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도 있었는데 여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해서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모두 보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민심 이반이 감지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라별로 온도차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격한다며 이미 강공 대응 모드를 예고했고요.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유럽 역시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이미 42조 원 이상의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두 정상이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캐나다는 강공인 반면에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즉각 보복 관세를 매기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포괄적 전략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런 대응 기조가 유지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 세계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에 최악의 경우엔 최대 2,000조 원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는데 앞으로 전개될 각국의 대응과 협상 과정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일이 정해진 지 이틀째였던 어제도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에 담길 문구 등을 다듬기 위해 평일을 이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오전에 모여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관들은 그제 평결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은 정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는 최종 결정문에 담길 내용과 문구 등을 다듬는 데 집중했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은 물론 직원들 역시 점심시간 헌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거나 구내 식당을 이용하며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전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리면서 헌재 안팎의 경비도 더 삼엄해졌습니다. 선고기일 통지 이후 전반적인 경호 경비 상황이 달라진 게 체감될 정도였습니다. 헌재 정문에 배치된 직원과 경찰의 숫자가 늘어나고 검문 검색이 강화됐고 재판관 신변 보호 임무를 맡는 전담 경호팀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헌재는 선고 생중계와 함께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선고인 만큼 방청 신청 열기도 매우 뜨겁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7만 5천 명이 방청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려는 동시 접속자는 한때 9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 경쟁률은 3,750대 1에 달합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최종 경쟁률이었던 796대 1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승복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승복은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대신 야당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고 약속했는데 야당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SNS에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쓴 걸 두고선 반헌법적인 언사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린다던 지도부와 달리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농성을 이어갔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의 의회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논리를 여전히 되풀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심판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에서 벗어난 민주당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헌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승복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승복을 요구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의원의 불복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국회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리며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산시 교육감에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됐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 5곳 중 3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첫 지자체장을 배출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꼽힌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3파전에선 진보 진영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승리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탄핵 반대를 내걸고 나섰고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도 후보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말 부산 교육을 정상화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 5곳 중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 거제에선 전직 거제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를 득표하면서 38.12%를 득표한 거제 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선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득표율 51.86%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론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데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가 출마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야권 접전지로 61.8%의 투표율을 보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삼선 군의원을 지낸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문재인 정부 행정관 출신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90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첫 지자체장을 배출하며 호남에서의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